그 돈을 내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솔직히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도 관심이 없었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더더욱 이제 갈 일은 없다.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최근에 안성재 셰프의 모수 식당에서 와인 바꿔치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고 대안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는 식당들 생각나는 대로 한 10개 정도 정리해 봤거든요. 간략하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재 셰프의 모수라는 식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한남동 어디 있다나? 근데 한 끼에 얼마인지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더니 보여드릴까요? 서울 모수라는 식당이 경리단길에 있다고 하고 파인다이닝이고 평점은 캐치 테이블에서 4.8점, 리뷰는 1,300개입니다. 흑백 요리사에 나왔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흑백 요리사 나왔다 하면 저는 믿고 거르거든요. 저는 이제 흑백 요리사를 개인적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너무 과하게 올려쳐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 느낌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이 4월 25일인데 일요일은 휴무고 27, 28, 29, 30, 5월 다 예약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예약을 하려고 보면 언제쯤 될까요? 5월 20일 날 2명을 예약하려고 보면 이게 다 예약이 없는 건가? 다 마감인가요? 7월쯤 8월로 가면 예약이 오픈이 안 돼 있고 7월 이럴 때는 예약이 다 차 있는지 이게 예약이 안 됩니다. 빈자리 알림 신청 마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약을 막아놓은 건지 예약이 다 차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이게 보니까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예약은 5월 15일 오전 10시에 예약이 열리나 봐요. 그러니까 예약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또 압권인데 가격이 보니까 메뉴가 런치 테이스팅 코스가 32만원, 디너 테이스팅 코스가 42만원, 그 다음에 콜키지, 테이블당 최대 와인 한 병이 가능한데 와인 한 병을 외부에서 갖고 오는 콜키지가 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와인을 먹는 게 아니고 콜키지 받는 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다른 세계네. 저도 콜키지 와인이 20만 원인 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메뉴를 보시면은 42만 원짜리 메뉴는 들어가니까 안 나오네. 안 나오는데 사진 리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먹었는지 좀 봐볼까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접시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나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경리단길이라는데 이렇게 파스타 같은 것도 나오고 이렇게 멋있게 생긴 돌 접시에 나오고 뭔지 모르는 이런 음식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비싼 버섯 아닌가? 그쵸? 그런데 파스타 올려져 있고 이 비싼 버섯이니까 단가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42만 원 주고 먹을 만한 음식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캐시플로우 좋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42만 원이라는 돈이 아닐 수 있어서 가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는 저는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드는 생각은 그 돈 주고 굳이 저길 가기에는 다른 대안도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약이 이렇게 어려운 것 또한 개인적으로는 좀 불호고 너무 시장이 약간 가불관계가 밸런스가 너무 깨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약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가격도 그냥 비싸게 매긴 것 같고 정말 이 가격에 합당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고요.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갔다 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그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돈에 대한 가치가 다르니까 캐시플로우가 좋고 돈이 정말 많아서 주체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캐시플로우가 좋아서 돈이 주체가 안 되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제 인생에서 한 끼 식사 40만 원짜리를 2명 혹은 4명이 가서 160만 원이든 80만 원 내고 먹는다 한들 이걸 매일 할 건 아니니까 제 인생에 크게 의미가 있는 경제적인 타격은 아니긴 합니다.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굳이 그 돈 내고 가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려운 예약 경쟁까지 뚫고선 이 마치 느낌이 좀 이런 느낌인데 시장이 많이 깨져 있는 느낌인데 제가 대학교 때 보면은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 제가 나온 공대는 입학 정원이 한 300명 정도였어요. 대부분이 남자고 여자가 극소수가 있는데 이 남녀 비율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밸런스가 말하자면 시장이 되게 불균형한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왜 공대 아름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제가 다녔던 대학에도 극소수의 여자들이 좀 과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만 해서 인기가 많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정말 솔직히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건 아닌데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1인 시위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냥 개의치 않으면 되는 거죠.
굳이 거기 가서 줄을 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수라는 데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방송에서 많이 나왔고 그런 데서 스타를 만들어서 뭐 대단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단한 면도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거보다는 좀 너무 과하게 평가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그거를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는 거고, 뭐 저는 이제 뭐 안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관심이 없었고, 뭐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더더욱 이제 갈 일은 없다. 사실 신뢰의 문제인데, 그 와인이 무슨 와인이 나오는지 저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사실 대부분은 뭐 50만 원짜리 와인이든 만 원짜리 와인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비싼 식당에 가서 그 비싼 지불을 한다는 것은 거기서 얻는 경험이 있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에게 나오는 음식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신뢰가 있는 건데, 요 한 번의 와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그 신뢰는 이제 다 깨진 거잖아요. 과연 그동안 나온 와인도 제대로 나온 게 맞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안 될 수가 없고, 다른 식재료들은 그러면 정말 믿을 만한 식재료인 게 맞냐? 원산지 등등등. 조금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성재 셰프의 편을 들자면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하니까 좀 억울한 것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업계에,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일들이 의외로 비일비재할 수도 있고 실제로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장들도 있을진 모르지만, 게다가 더 억울한 건 이 안성재 셰프의 모수라는 식당에서 그동안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요번은 정말 직원의 아주 소소한 불찰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너무 억울할 수 있죠. 정말 안성재 셰프라는 사람이 너무 유명하니까 과하게 많이 알려져서 그동안 쌓은 모든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사실 너무 알려진 사람이 이런 면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허나 여러 가지 정황상 신뢰가 많이 깨지는 건 사실입니다. 여튼 메뉴를 보니까 대충은 어떤 메뉴들이 나오는지는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런 메뉴를 뭐 40몇만 원 주고 먹는 걸 좋아하진, 뭐 제가 만나는 사람이 만약에 저런 데 가서 뭐 어렵게 예약을 해서 40만 원 주고 먹는 거에 굉장히 큰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 그러면 사실 좀 같은 미래를 꿈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한때 저도 저런 파인 레스토랑에 좀 이렇게 흥미를 뒀던 적이 있어요. 살다 보면 저런 것도 어떤 교양의 영역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너무 몰라도 안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데를 다녀봐야겠다는 생각에 한때 좀 다녔던 적이 있는데, 저희 때 옛날에 다녔던 데는 뭐 이제 압구정 쪽에 가면은 정식당, 그 다음에 비슷한 게 뭐더라? 뭐 밍글스 이런 거 한때 또 유명해가지고 그런데 갔었는데, 찾아보니까 아직도 있고 아직도 평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뭐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데 가서 먹고 나면은 저는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뭐 무슨 재료를 어떻게 해서 뭐랑 감미해서 뭐를 영감으로 뭐 만든 거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많은데, 그냥 뭐 솔직한 얘기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진짜 지랄도 풍년이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인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이게 말이 꾸밈이 강하니까 그냥 음식이 나와서 그 자체가 맛있으면 되는 건데, 뭐 너무 거기에 미사 여구가 많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데 가치를 두는 사람은 또 그런 걸 뭐 좋아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실리주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데 별로 가치를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도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서브웨이에서 풀드포크랑 이제 음료 한 잔을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9,000원, 9,500원인가. 콜라는 리필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서브웨이만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돈 때문에 서브웨이를 먹은 건 아니고요. 뭐 사실 한 끼 식사에 뭐 2, 3만 원 정도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데, 오늘 또 주말 점심이고 해서. 문제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그러니까 살찌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좀 샐러드나 야채도 좀 먹어야 되고, 칼로리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먹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도 좀 귀찮고, 그래서 빨리 먹을 수 있고 음식도 맛있고 샐러드도 들어있고 칼로리도 너무 많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제로 콜라를 리필해서도 먹을 수 있는, 저는 서브웨이를 점심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저런 모수 같은 데는 전 예약하는 것도 귀찮고, 뭐 그런 데를 이제 뭐 예약하면 뭐 늦으면 또 뭐 안 되고 뭐 어쩌고 예약을 바꾸지도 못하고 뭐 이러니까 막 뭐 1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가가지고 뭐 그 앞에 대기했다가 이렇게 줄줄줄 들어가고, 뭐 정말 이제 비싼 돈 내고도 별로 대접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그런 상황 자체를 싫어해서 선호하진 않고요. 그러면 뭐 니 잘났다, 너가 좋아하는 데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데는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문득 생각나는 데가 있어서 몇 군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추천드릴게요.
일단 스테이크에 대해서 7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곳은 울프강 스테이크입니다. 저는 울프강 스테이크를 강력하게 추천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가보면은 제 느낌은 이렇게 뭔가 직원 관리가 아주 철저하게 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 서빙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도 있고, 가격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울프강은 정말 그 뉴욕에서 역사가 있고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울프강이나 뭐 쉑쉑버거 이런 거 먹으러 뉴욕에 가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지금 유류 할증료도 생겼는데, 이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나름 있는, 뭐 더 좋은 데도 있겠지만 울프강 정도라면 비행기 타고 가서도 먹고 오는 음식인데, 이 가까운 압구정동만 가면 울프강이 있잖아요. 포터하우스 1000g이 34만 원이라는데, 이게 1000g이 대충 한 2명 내지 3명 정도 먹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 2명 내지 3명은 먹을 겁니다. 대충 여기 식단가가 1인당 뭐 한 15만 원 정도 잡으면 아마 될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런치는 12만 원이에요. 런치는 12만 원.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메뉴들이 좀 비싼데, 사이드 메뉴들이 뭐 시금치랑 감자 뭐 이런 것들이 뭐 좀 가격이 비싸요. 비싸긴 비싼데, 그래서 하다 보면 1인당 한 2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래도 고기는 뭐 맛이 있긴 있고,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청담 울프강, 비행기 타고도 가서 먹는 음식인데 뭐 가끔은 가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식은 저는 막 퓨전 음식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막 뭐 뭘 만들었는지 모르는 것보다 그냥 그 가장 클래식하고 그 역사와 가장 기본적인 그 순 재료로 만든 요리들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울프강도 전 40만 원 주고 모수 갈 바에는 울프강 가서 1인당 20만 원을 배 터지게 먹고 오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저스트 스테이크입니다. 울프강이 좀 비싸잖아요. 약간 울프강 스테이크의 약간 싼마이 버전이에요. 그래서 저스트 스테이크는 티본 스테이크가 100g에 19,000원. 뭐 이것도 1000g 하면 20만 원 정도인데, 울프강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맛이 나쁘냐 하면은 이제 뭐 이런 음식들 나오는 건데요. 울프강보다 뭐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뭐 분위기도 역시 좀 그만 못하고, 하지만 이런 사이드 메뉴들이 울프강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드 메뉴를 조금 부담 없이 시킬 수 있고, 울프강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어서 이것도 되게 오래된 식당이거든요. 나름 이 동네에서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만 해도. 정말 기분 내고 싶을 때는 울프강 갈만도 하고, 뭐 조금 진부하지만 그래도 역시 울프강이니까 뭐 조금 너무 비싸다 그럼 저스트 스테이크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 압구정동에 있는 장스테이크라는 건데, 이게 한양 아파트에 그 파출소 있잖아요. 그 파출소 바로 건너편에 대로변에 있는 거고요. 대로변 한 3, 4층에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 생각보다 안 비싸요. 2 플러스 한우 테이스팅 시그니처 세트는 14만 3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14만 3천 원짜리 세트면 뭐 모수의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3분의 1 가격에도 충분히 음식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실내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고, 뭐 이거는 같은 메뉴는 아니지만 뭐 창가 자리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장 스테이크 이런 데가 예약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도 굉장히 성의 있게 준비가 되고, 이렇게 막 대충 하는 날탕으로 막 생겼다 없어지는 이런 데가 아니고 나름 역사가 있는 데고, 가격도 생각보다는 합리적이고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 곳인데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창고 43 뭐 이런 거는 뭐 1인분에 한 6, 7만 원 하나요? 그래서 인당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가격이 들 텐데, 뭐 개인적으로는 창고 43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맛있고, 서빙도 고기도 구워주고, 그 자리에서 먹으니까 고기도 괜찮은 편이고, 뭐 야채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완전 스테이크 전문점이랑은 또 느낌이 다르지만 이런 데서 등심하고 안심하고 먹으면 역시 또 소고기가 맛있잖아요. 이런 한국스러운 분위기의 식당들이. 개인적으로는 창고 43도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는 나름의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담 뜨락. 청담 뜨락이 아직 있나요? 여기 또 아직 있구나. 이 영동대교 남단에 있는 데인데, 뭐 저도 이제 제 돈 내고는 별로 가고 싶진 않은데, 이런 데는 이제 130g에 6만 5천 원인가 봐요. 근데 사람이 어차피 고기 많이 먹어봤자 고기를 뭐 몇백 그램 먹는 거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 260g 2인분 먹으면 뭐 나름 배 부르겠죠. 많이 먹어봐야 살찌니까. 그럼 1인당 고기값이 대충 한 13만 원 나오네요. 거기다가 뭐 냉면 시키고 뭐하고 하면 1인당 한 15만 원 정도에, 배부르게 먹는 건 아니지만 지금 뭐 배 터지게 먹어봐야 살만 찌잖아요. 이런 데서도 나름 경제적으로 먹으면 인당 한 15만 원 정도에 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술 안 먹고 고기 2인분에 냉면 하나 정도로 끊으면은 배 터지게 먹으려면 한 20만 원 넘게 나오긴 하겠지만, 청담 뜨락도 가격이 꽤 비싼 곳이긴 하지만
고기가 확실히 맛있고 그래도 이제 40만 원 주고 먹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냐. 여러 가지 막 이상하게 막 뭐 나오는 메뉴보다는 저렇게 그냥 순수 한 가지 메뉴를 좋아해서 청담 뜨락도 좋아하는데 전 자주 가진 않아요. 뭐 이 돈 주고 먹기엔 좀 비싸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청담 뜨락 너무 비싸다 좀 싼 데도 알려달라 그럼 제가 또 분당에 가시면 제가 좋아하는 게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고 분당에 순우리 한우라는 곳이 있어요. 순우리 한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확실히 가격도 합리적이고 훨씬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분위기의 정육식당이고 고기를 사갖고 들어가는 곳인데 고기를 이런 식으로 사서 들어가는 데고요. 그냥 야채나 반찬들 되게 정갈하게 나오는 데고 마음대로 리필해서 먹을 수 있고 숯의 질이 좋고 직화해 먹는 고기인데 저는 여기서 안심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식당이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너무 우습게 알고 그냥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가서 고기를 먹으면서 좀 주위의 환경은 이제 훨씬 못하지만 청담 뜨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보세요. 안심시켜서 혹은 채끝 저는 이제 안심이나 채끝을 좋아하는데 등심은 또 역시 맛있긴 하지만 안심이나 개인적으로 안심이 여기서 맛있어요. 안심을 시켜서 되게 고급스럽게 잘 구워보세요. 제가 볼 땐 청담 뜨락이랑 맛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데는 가격이 이제 훨씬 저렴하죠. 100g에 지금 뭐 13,000원 정도 돼 있는데 이제 뭐 보통 이제 다른데 한 식당은 한 150g 1인분으로 잡으면 150g에 한 2만 원 꼴이잖아요. 1인분에 2만 원 꼴. 인당 한 5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배부르게 고기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반찬도 아주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곳은 아니지만 저는 분당의 순우리 한우 아주 좋아합니다. 분당구 쇠골로 17번 길 3 소곡회관 주차도 편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좀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강남역에 스터번이라고 있습니다. 강남역에 스터번. 잠깐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게 강남역에 있는 스터번이라는 곳이 약간 국기원 근처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고 여기도 제대로 하는 데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그냥 흔한 이탈리안은 아니고 하여간 좀 가면 좀 좋게요. 괜찮게 하는데 여기도 이제 뭐 스테이크 세트가 있어요. 근데 스테이크는 꽤 비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스테이크 먹을 바에는 그럴 바에는 역시 또 울프강 가거나 뭐 울프강에 약간 좀 아류인 것 같긴 하지만 또 저스트 스테이크 가거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장스테이크 같은 데 가서 그냥 조용조용하게 먹을 것 같긴 하고 이 강남역 스터번의 스테이크도 좋은데 가격이 꽤 비싸서 개인적으로 여기 스터번에서는 뭐 파스타 그 이외의 다른 메뉴들 먹으면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도 이제 꽤 알려졌을 텐데 앞으로도 더 알려지면 더 많이 이제 유명해질 만한 곳이라서 강남역의 스터번 아주 추천드립니다.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좋으니까 저도 그냥 뭐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할게요. 가격은 뭐 1인당 뭐 저렴하게 먹으면 5만원에서 뭐 스테이크 막 이렇게 시켜서 먹으면 한 10만원 정도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좋은 데 가보고 싶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포시즌의 보칼리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역시 추천드리는데 포시즌 호텔의 광화문 보칼리노 가시면 여기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글쎄 저는 40만원 주고 모수 뭐 이런 데 갈 바에는 그 돈이면 그냥 호텔 가서 먹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그런 파인 레스토랑이랑은 다르다 뭐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포시즌 같은 호텔 가면 역시 또 호텔이니까 또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 압도되는 규모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엄청 분위기도 좋고 친절하고 보칼리노는 이제 포시즌 호텔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생각보다 안 비싸요. 우리가 막 되게 비싼 호텔이니까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이런 데서 보면 파스타랑 뭐 샐러드 이런 거 시키면 뭐 파스타가 호텔 갔다고 해서 10만 원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뭐 파스타는 뭐 3만 원 뭐 비싸봐야 조금 있으면 4만 원 뭐 이런데 뭐 그런 거에 샐러드 시키고 피자 하나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먹고 이러면 이제 뭐 스테이크 이런 거 비싸면 안 시키면 되니까 뭐 그런 거 안 시켰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4인 가족이서 의외로 한 10만원, 15만원 안쪽에도 먹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포시즌 보칼리노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좋고 생각보다 안 비싸고 뭐 이렇게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시키면 됩니다. 그다음에 음료 같은 거 아까 뭐 그냥 물 드세요. 뭐 꼭 와인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콜라 음료 시켜야 되는 강제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포시즌 보칼리노 이런 데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분위기 좋고. 그래서 저는 40몇만 원 내고 뭐 그런 파인 레스토랑 갈 바엔 그냥 포시즌 보칼리노 가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물론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느낌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탈리안 소개하고 있는데 이탈리안 중에 뭐 그래도 뭐 닥시나 뭐 너가 아무리 그래도 뭐 여자들이랑 데이트할 때 파인 레스토랑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식당의 분위기도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알겠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보칼리노도 좋지만 뭐 이제 또 청담 이런 데 가면 그 퀸즈파크 이런 데도 뭐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이 퀸즈파크가 이것도 한 20몇 년 전부터 있던 건데 SPC에서 운영하는
그냥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고 옛날에 퀸즈파크 설해마을도 있고 했는데 요즘은 다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아직 청담에는 남아있는데 압구정 쪽에는 그냥 그런 데 가면 그냥 뭐 역시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가격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파인 레스토랑보다 훨씬 저렴하고 뭐 천장도 높고 분위기도 좋고 뭐 나름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이렇게 생겼다 없어지는 그런 식당은 아니니까 개인적으로는 퀸즈파크 이런 데도 뭐 중간 이상 간다. 역시 뭐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호텔. 이거 안 알려드리고 싶어요. 조선호텔 나인스 게이트고요. 이거는 사실 좀 안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점심은 7만원에서 15만원, 저녁은 15만원에서 20만원인데 저녁이 요즘에 얼마냐? 저녁 이렇게 비쌌나? 위켄드 런치, 위켄드 디너. 저녁이 1인당 17만원짜리 코스 드시면 돼요. 뭐 25만원짜리는 너무 비싼 것 같고 17만원짜리 먹으면 쭉 코스로 이렇게 선택하거든요. 야채랑 뭐 이렇게 뭐 빵도 나오는데 빵도 조선호텔 거라서 엄청 맛있고 그 다음에 역시 조선호텔의 호텔이니까 서빙도 엄청 좋고 뭐 이런 데서 와인 바꿔치기 하진 않겠죠. 그래서 뭐 뭔가 이거 와인 제대로 주는 게 맞는지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같은 것도 좀 나오고 뭐 스테이크도 고를 수 있고 뭐 생선으로 고를 수도 있고 양고기로 고를 수도 있고 뭐 메뉴도 막 이거저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어요. 이게 또 가격이 많이 올랐네. 예전에 이거보다 저렴했는데 17만 원 정도인데 물론 이제 17만 원이면 싼 데는 아니지만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냥 나름의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것도 가성비예요. 그래서 저는 40만 원 주고 갈 바에는 그냥 차라리 나인스 게이트 2번 반 가겠다. 나인스 게이트 진짜 좋습니다. 남녀 데이트할 때도 좋고 가족끼리도 뭐 가족 행사로 좋은 날에 한번 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예약하기 힘들지만 제가 안 좋은데 역시 닥신TV 믿을만하다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포아키. 개인적으로 가포아키도 괜찮더라고요. 가포아키. 제가 뭐 이런 류를 많이 가본 건 아닌데 저는 술을 잘 안 먹어서 가포아키라는 게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런 대안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두 개만 더 말씀드릴까요? 두 개는 이제 성수 쪽에서 제가 이제 요즘에 성수 단칸방에 월세 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코너룸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쪽도 이제 너무 성수 번화가에서 조금 조용한 한적한 곳인데 제가 뭐 삼촌은 가족이 아니란다라는 쇼츠를 만들었을 때 나온 그 배경 영상이 코너룸이에요. 거기도 되게 괜찮고 저희 조카들 시애틀에서 왔을 때 거기서 저희 부모님이랑 먹었거든요. 거기도 괜찮고 이제 몽목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 이제 이렇게 몽목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뭐 성수 쪽에 되게 조그만 가게인데 뭐 모수 이런 데랑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도 가보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1인 사장님이 하는 식당이라서 직원도 없고 완전 작고 테이블도 3개밖에 없는 데인데 1인 사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제가 영상도 찍어놔서 쇼츠로 조만간 올릴 계획인데 찍은 지는 좀 됐는데 알려지는 것도 싫어서 안 올리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데도 좋습니다. 이 값은 뭐 말도 안 되게 훨씬 저렴하고 굉장히 사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사장님도 저에게는 흑백 요리사입니다. 이런 분이 흑백 요리사 나가서 또 뭐 잘난 척하고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충분히 또 유명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은둔 고수들도 많은데 너무 과하게 올려쳐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제가 모르는 그 무언가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제가 그 사람들을 비판할 건 아니고 뭐 나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